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 컨설턴트 남현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합격 자소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거 제가 실제로 첨삭해드린 분의 그 자기소개서고요. 한번 내용 살펴보면서 뭐 제가 전부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네, 몇 문항 정도만 살펴보면서 이 문항이 왜 잘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항을 살펴보면은 뭐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 라고 썼죠. 일단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이라이팅 하라고 하셨죠? 이때는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에 하이라이팅을 하시고,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요것도 이렇게 하이라이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쓰시기 전에 1번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 이렇게 1번 삼성전자를 이유 쓰시고 2번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네,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이제 밑에서 여기다가 한 문항씩 제가 쓰라고 했죠. 한 문항씩 쓰시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소재를 네, 쭉쭉쭉쭉 그걸 바탕으로 글을 써 내려가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어, 소제목을 보면은 가치 공유와 글로벌 경쟁력 향상. 이 모든 회사의 제품을 저희가 쓸 수도 없고, 그거를, 네, 뭐, 거기에 투자할 시간, 돈도 부족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 가치 공유. 가치 공유를 말을 하시고, 이게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설득력이 강하면 이거만큼 좋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향상이라고 썼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삼성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을 네, 중요시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 두 가지의 좀 방점을 두고 이 작성을 했어요. 자기소개서. 읽어볼게요. 기업 가치가 저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지원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삼성전자 제품의 매력에 빠져 대학 전공을 전자전기로 선택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무생물을 움직이게 하는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전자제품 관심이 높았기에 관련 브랜드별 차이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특히 휴대폰에 집중했습니다. 미국 학생은 대부분 아이폰을 사용했습니다. 삼성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을 찾아 이유를 물었습니다. 삼성 휴대폰이 아이폰보다 사용이 쉽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능도 아이폰보다 삼성이 좋은 게 많으면서도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삼성 제품의 매력을 느꼈고 헬로 칩스와 같은 영상을 접하며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미국에서 삼성 핸드폰을 쓰는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며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어떤 일이든 성취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에 동참하여 회로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대학에서 회로 설계, 구현, 분석하는 실험과 연구를 수차례 진행하며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기기의 디지털 회로 설계와 상품화 개발에 참여하겠습니다. ELVIS DAG를 활용해 랩뷰로 회로를 구현 및 분석하는 역량도 지녔습니다. 매트랩을 통한 신호 처리 역시 가능합니다.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디지털 회로 개발에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써드렸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치라고 조금, 가치 자체가 조금 추상적일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 미국에 가가지고 그 학생들이 왜 쓰는지 물어봤고, 그리고 왜 삼성 그 제품의 매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제시를 했어요. 네,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봄으로써 아, 미국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삼성이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하니까 그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다. 그런 도전 정신에 나는 공감을 한다 하면 얼마나 삼성 입장에서는 뿌듯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죠. 어떻게 기여를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했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 개척에 이제 동참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굉장히 완성도 높은 그게 700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도 들어갔고 타당한 근거도 들어갔고 해가지고 너무 좋은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게 두 문단으로 나눌 때 제가 한 칸을 꼈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거를 붙여볼게요. 붙여보면 어때요? 좀 가독성이 떨어지죠?
네, 근데 이렇게 한 칸을 띄움으로써 가독성이 훨씬 올라갈 수가 있어요. 뛰어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거는 꿀팁인데 문단을 작성할 때는 문단과 문단 사이를 반드시 띄고 작성을 하고 마지막에 제출할 때만 지우세요. 그러면은 이제 좀 더 통일성 있는 흐름 있는 가독성 있는 글을 좀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문항을 볼게요. 네.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길 바랍니다. 오, 작품 속 가상 인물도 가능하대요. 그럼 아까처럼 좀 하이라이팅을 해볼게요. 어, 여기 성장 과정 이쪽에다가 이제 하이라이팅을 해야겠죠. 이게 핵심이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그리고 인물 포함. 이게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제가 삼성을 이때 한 30건 정도 봐줬었거든요. 30건 넘게 봐줬었는데 이때 인물을 다 빼고 작성하셨어. 한 세 분 빼고 한 세 분에서 두세 분 정도 빼고는 인물을 뺐어요. 사건에서 인물이 빠지면은 스토리가 아니라고 했죠. 네, 여기서 친절하게 써줘도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라이팅을 미리 하라고 한 부분이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좀 볼게요. 해외에서 발견한 꿈. 오, 제목부터 조금 흥미로워요. 무슨 꿈을 발견했지? 네, 볼게요. 캐나다에서 적성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해외 생활을 하며 새로운 문화를 접했습니다. 외국어 역량이 현지인보다 부족했기에 인문학 과목에서 뒤처졌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말을 걸어와도 제 발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에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자연스레 자신감이 줄었습니다. 어렵게 학교 생활을 하던 중 제 강점을 발견했습니다. 수학 시간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 학생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과학 역시 모르는 문제는 저에게 와서 설명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수학, 과학을 알려주며 자연스레 친구들과 거리감을 좁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지만 한 학기가 지난 후에는 캐나다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하면 좋아한다는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이공계 과목을 잘하자. 해당 분야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 습득, 지식 습득에서 멈추지 않고 직접 실생활에 적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까이에서 발견 가능한 전자제품을 구매하고 재조립 했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져보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분해 후 해당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면 선생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론의 실습에 적용하고 부족하다고 느낀 점은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 사이언스 페어에 참여했습니다. 나사, 배터리, 형광등을 이용하여 손으로 나사를 만지면 형광등이 켜지는 주제로 발표하여 입상했습니다. 좀 더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학습을 진행할수록 부족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려고 공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식 자체가 형체가 없었기에 구름을 잡는 것과 유사했습니다. 잡았다고 생각하고 손을 펴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책과 학교 공부만으로는 한계를 느껴 조력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촌 형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냐는 안부 전화였습니다.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던 형이 전기 전공 후 삼성연구원으로 입사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10분으로 끝날 줄 알았던 대화가 1시간으로 길어졌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전문 지식이 많았고 어떻게 학습해야 할지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촌형과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매주 과외를 받으며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그러나 물리나 수학적인 지식을 주로 배웠지만 쉬는 시간에는 진로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아 해당 분야로 취업을 하라고 조언받았습니다. 자연스레 혁이 근무하는 삼성을 주제로 대했습니다. 삼자가 바라보는 것과 실제 근무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해요. 근무하자는 것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도전적이고 항상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보고 배우는 점이 많다며 저도 삼성에 입사하기를 권유했습니다. 그 후로 삼성전자 입사를 꿈꾸며 전문성을 쌓아나갔고 이번 기회를 통해 제 꿈을 펼치고자 합니다. 야, 어때요? 긴 글인데 스토리가 딱딱딱 연결이 됐죠?
그리고 이 문항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점은 바로 두 갈씩으로 작성했다는 점이에요. 네. 이렇게 짧게 한문과 단문으로 두 갈씩으로 작성을 하면은 인사 담당자가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을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긴 글을 쓰시면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네, 문장 단문으로 맨 처음에는 무조건 단문으로 시작을 해요. 짧으면 짧을수록 네, 펀치가 네, 그 힘이 진짜 세져요. 네, 짧을수록 세진다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조금 살펴볼게요. 아까 해외 얘기를 한 것처럼 지금도 또 해외 얘기를 하고, 자기가 학교 생활을 하다가 너무 적응을 못했어요. 그 캐나다 뭐 외국 가면은 인문학적 지식이 당연히 딸릴 수가 있죠. 언어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진 거를 수학이랑 과학을 통해서 해결을 했다. 이를 계기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야, 성장 과정부터 흥미로워요. 그래서 잘하면 좋아한다는 말이 있다. 이공계 과목을 잘하자. 자기가 좋아했다는 거. 그래서 지식 습득에서 멈추지 않고 실생활까지 적용해보고 발견 가능한 전자제품을 분해하고 재조립했다는 점에서 이제 벌써 진심이 조금 느껴지죠. 이것도 계속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 과정을. 네, 그래서 이론 실습도 하고 뭐 진심을 뭐 사이언스 페어에도 페어가 박람회예요. 사이언스 페어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직접 만져보고 함으로써 했다. 진짜 이 사람이 관심이 있다는 게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간 게 학습을 진행할수록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대. 이것도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어느 분야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진짜 내가 점점 더 부족한 거를 배워나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썼고, 그래서 책과 공부만으로는 한계를 느껴서, 이 등장인물, 네, 딱 기술하죠. 사촌형, 등장인물, 네, 사촌형이 그에게 연락을 해서 그와 가까워졌고, 그는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나도 이제 그를 통해서 삼성전자를 꿈꾸게 됐다. 야, 삼성전자에 적합한 자소서면서도 이제 그 자신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쭉쭉쭉쭉 스토리텔링을 잘 한 자소서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장 과정 쓰기 어려우신 분은 이 자기소개서를 조금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장문일 때는 단문으로 첫 문장을 이렇게, 네, 긴 문항 같은 경우는 단문으로 첫 문항을 시작해라.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성장 과정을 쓸 때는 자신의 그 가치관, 좋아하는 적성을 바탕으로 한 가지 적성을 바탕으로 사례를 기술해라. 세 번째, 인물을 쓰라고 했으면은 여기에 인물을 써라. 네, 요거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문장이나 문단 작성법에 관련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설명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네, 천천히 제 진도를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3번과 4번은 이 숙제로 남겨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그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한테.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쪽으로 3번과 4번을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직접 이거를 분석해보면서 스스로가 그 3번과 4번을 이게 왜 합격했는지 느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번과 4번은 첫 번째, 3번과 4번을 받으시려면 첫 번째, 채널 구독 당연히 하셔야겠죠. 두 번째,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파일, 이 1번부터 4번까지 파일을 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달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